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오늘은 저의 그 본업이 심리 상담적인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조현병에 관련된 부분이죠. 오늘은 이 조현병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하고 튼튼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병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조현병이에요. 무언가 헛걸 보고 저기 뭐가 있어, 환청을 듣고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것 같아,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는 등의 모습이 조현병의 모습이거든요. 과거의 인류는 이런 조현병을 보고 이걸 주로 귀신 들렸다, 빙의라고 해석하곤 했죠. 근데 저는 이것을 빙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만약 이런 조현병이 전부 다 그냥 현대의학적인 것이라면 예수님도 조현병 환자였고 잔다르크도 심각한 정신병자였죠. 네, 그리고 꿈에서 영감을 얻는 수많은 과학자들도 일종의 정신병이겠죠. 단순히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 상담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일단 우울이나 불안 장애들이 상담으로 치료적인 효과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은 상담 단독 효과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왜 상담 효과가 낮냐면 환자가 현실 검증력 자체가 없거든요. 현실이랑 자기 마음속의 세계랑 갭이 이렇다고. 이 조현병은 상담이 가장 어렵게 작동하는 병이지만 또 상담이 없이는 예후가 가장 나빠지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정신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그 루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담사죠. 저 또한 여러 병의 조현병 환자들을 만나봤지만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만나봤어요. 굉장히 상담하기가 힘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현병 환자들과 심리 상담에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조현병 환자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논박하고 현실 검증을 하는 순간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인류학적으로 조현병은 유전적인 경향이 높은 질병입니다. 내 어머니나 아버지가 조현병이 있으면 나도 조현병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영매체질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이러죠.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내림 받고 또 이제 인생을 자기 원하지 않는 대로 살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영적 방어력이 약한 상태. 이런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뇌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이상이 생기기 쉽고, 또 이러한 상태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면 현실 검증 및 인지, 그리고 감정 조절의 실패로 이어지고 조현병 증상이 발병하게 됩니다. 특히 이 조현병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특히 도파민과 관련된 이상으로 조현병이 발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조절하기 위해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도
병행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현실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후에야 상담의 효과도 올라오거든요. 저는 아주 그 심각한 조현병 케이스들을 상담해본 경험이 여러 번 있으나 이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로서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면서 그 느껴왔던 것에 대해서 조현병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정리를 좀 하자면요. 우리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 컨트롤이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그 심리적 외상을 표출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겠죠.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면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며 이를 우리는 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스트레스 혹은 외상을 자기 내면에 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되겠죠. 이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를 공격성으로 외부로 표출하겠죠. 이를 우리는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뒤에 장애라는 단어를 붙이면 정신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현병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조현병은 극도의 스트레스 혹은 심리적 외상 상황에서 그 자기만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세상이 더욱 견고해질수록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 또한 현실에서 철저히 분리되고 말죠. 하지만 우리는 이 다양한 양태들을 하나의 핵심 안에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무언가로부터 상처받은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러한 상처들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 이런 것들을 받은 경우,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특수한 상황에서 극도의 트라우마의 경험, 이 모두 사실 본질은 사랑의 결핍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위에서 말했던 우울, 불안, 분노, 조현 이런 것들은 사실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처 입고 다친 내가 혹은 당신이 혹은 우리들이 살려고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내담자를 꾸준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치료적인 성과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 영상에서 시작할 때 조현병이 과거의 영적인 것과 좀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런 조현병에 대해서 접근할 때 현대의학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심리상담적인 부분 다 통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 영적인 관점에서 정신의학적 약물은 부정적 산염체 혹은 부정적 존재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줘요.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심리적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작은 상황에서 눈물이 나거나 분노가 표출되거나 그러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방어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파동을 뿜어내는 한 개체는 그 부정적인 산염체나 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죠. 그들이 인간에게 둘러붙을 때는 그 인간이 그 부정적인 존재와 비슷한 파동을 뿜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제가 만나본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조현병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환청 중에 하나가 죽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를 다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비난적인 무의식적 메시지가 환청으로 들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었던 사람 중에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유체이터를 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한 이유가 유체이터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달래요. 그리고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다른 존재들이 유체이터를 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고까지 자신에게 말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면 그 속에 있는 존재들이 그 내담자의 몸에 대한 권한을 더 획득하길 바라는구나.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 몸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가져가고 싶구나. 즉 그 사람 몸을 가져가고 싶구나.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유체이탈 뭐 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드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낮에 자 고강도로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일단은 유체이탈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유체이탈 같은 거는 알려줄 생각이 없고요. 그냥 고강도 운동이 목적인 거죠. 왜냐하면 햇빛을 쬐면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존재들은 그 사람 몸에 붙어 있기가 힘드니까요. 실제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조현병 관련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조현병 치료에서 고강도 운동은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당시 몇 년 전인데 저는 직감만으로 그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바로 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햇빛 쬐기에 대한 치료적 강도는 좀 약한 것으로 나오지만 저는 이 또한 무시 못할 정도의 치료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일단 햇빛이 그 세로토닌 분비랑 뭐 내부 신체 시계 이런 것들에도 정화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사실 거창한 주문이나 뭐 특정 만트라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햇빛 쬐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계에서 태양은 그 신의 사랑을 상징해요. 태양이요. 왜냐하면 조건 없이 비추고 있잖아요. 평등하게. 당신이 의식적으로 태양을 쬐며 당신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만큼 당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운동하면서 느끼는 몸의 고통. 자, 이렇게 웨이트 조지면 가슴이 엄청 막 땡기잖아요, 이런데. 그죠? 근육 막 터질라 하잖아. 이 고통에서 당신은 바로 히어렛 나우가 돼요. 거기 딱 몰입하면 그만큼 히어렛 나우가 강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약간의 깨어있음이 많은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서서 걸으면서 명상 많이 하잖아요. 서서 걸으면서 하듯이 운동에서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운동하기, 햇빛 쬐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 도파민에 쩔어 있어요. 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유튜브, 뭐, 전자담배, 음식, 설탕.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다 우리가 중독되는 거예요. 네. 당신이 중독될수록 그것이 당신을 갈고리 훅 걸어가지고, 네. 당신을 쥐락펴락합니다. 이렇게. 네, 휩싸게. 그래서 보통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중독됐고 철치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도파민 디톡스 하셔서 맑은 정신 상태를 취득해보세요. 자, 도파민을 유도하는 자극들을 일정 시간 끊어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조현병이, 이 정신분열증이 도파민 기전과 의학적으로 굉장히 관련이 높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중독이라는 것도 도파민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 디톡스는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리적으로 괴롭고 웅크러든다는 거 방에 처박히고 싶죠. 자, 우울이라는 것이 걸리면 보통 많이 보이는 양태 중에 하나가 온 방을 껌껌하게 해놓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네, 그겁니다. 네, 커튼 탁 치고 이렇게 방에 갇혀 있는 거죠. 네, 우울.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마음의 커튼을 이렇게 쫙 펼치고 창밖에 쫙 나가가지고 러닝을 하던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그렇게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밖에 내 창문의 커튼도 쫙 열고 내 마음속의 커튼도 쫙 열고 나가서 햇빛을 뛰는 겁니다. 네, 그거만한 게 없어요. 다른 선택지는 단지 미루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삶에서 다른 선택지라고 보이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미루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뭐 조금 웅크러들어도 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의 자기만의 하이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심리적인 굴을 팔 수가 있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저 무조건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생은 고해라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삶, 멋져 보이는 삶, 네, 그 사람들이라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 근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런 것들은 절대로 못 피합니다. 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것들, 부모든 뭐든 그런 것들 못 피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요. 무조건적으로. 같이 힘내서 한 걸음씩 나가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 의학적 관점, 그 영적 관점, 그 세 개를 잘 이제 통합적으로 보면서 가장 심플하고 명료한 답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답은 삶을 마주하기입니다. 삶을 마주하기. 제가 채널명이 3L이잖아요. Live, Love, Light. 그 앞글자 L을 따서 3L입니다. 살아가고, 사랑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고. 그쵸? 왜 리브가 제일 먼저일까요? 그게 근본이니까요.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 주변에서 그 한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것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런 것들 공유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아니면 댓글이 좀 그렇다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충분히 들어드리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